혹시 지금 중앙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바로 황반변성이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초기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어 침묵의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입니다. 셋 다 완치가 불가능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명의 가장 위험한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성열석입니다. 황반이 뭔가요? 우리 눈에 망막이라는 신경층이 있습니다. 동공의 중심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이 황반이라는 곳에 빛이 맺게 돼서 우리가 시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 시세포들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가장 흔하게 느끼시는 게 시력 저하인 것 같지만 그 전에 느끼시는 부분이 사물이 변형돼서 보이는 증상입니다. 그 변형시라고 하는데 사물이 똑바로 안 보이고 선이 구불거리거나 색상이 약간 바뀌는 그런 증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황반변성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지나요? 뭐 건식이다, 습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 드루젠이라고 하는 침착물이 망막색소상피나 그 근처, 맥락막 근처에 쌓이는 질환을 말하는데 드루젠이 있는 경우가 보통은 초기, 중기 이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고 건식입니다. 그 이후에 후기 질환이 되면 건식도 이제 심각하게 돼서 위축이 오고 시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행은 느립니다. 이 드루젠이 더 악화돼서 우리 황반의 이상을 유발하는데 습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생혈관이 생기는 질환도 좀 종류가 있습니다. 출혈을 아주 잘 일으키는 결절 맥락막막 병증이 있고 혈관 덩어리가 뭉쳐서 생기는 망막 혈관종성 증식이 있고 또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습식 황반변성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다 혈관의 이상이기 때문에 그 혈관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을 갖고 계십니다. 10% 이상이신데 초기나 중기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드루젠을 갖고 계신 건성 타입의 황반변성이 대부분이시고 일부에서 습식 타입의 황반변성을 갖고 계신데 병 자체가 서양과 동양에서 많이 다릅니다. 한 20% 정도는 더 서양인들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유전적인 것이 많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전 검사를 해서 좀 더 확실한 유전인자가 나온다면 발생률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황반변성의 치료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증상이 조금 있거나 하면 당연히 병원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증상은 정면을 보셨을 때 사물이 똑바로 보이지 않고 휘어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시는 거 또는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자리만 안 보이고 그 옆에는 보이는 경우라든지 증상이 생기시면 바로 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0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10% 이상이시기 때문에 종합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는 그냥 안과에서 드루젠이나 또는 황반변성이 시작되셨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자가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은 안경을 착용합니다. 노안이 있는 경우에는 돋보기를 착용합니다. 30에서 40cm 정도 띄우고 격자를 주시합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암슬러 격자의 가운데에 위치한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사각형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암슬러 격자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망막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까운 안과에서 바로 진단이 가능한가요? 저희 병원에서는 망막을 검사할 수 있는, 황반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형광안전 촬영 검사이고 또 한 가지는 빛간섭 단층 촬영 검사입니다. 형광안전 촬영 검사는 맥락막 신생혈관이 누출이 되었을 때 망막 하액이 고이고 삼출물이 생기는 것, 또 드루젠이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이고 형광물질이 안구내에 들어가고 형광물질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망막 하액에 고이게 되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고 혈관이 누출되는 자리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망막 색소상피 박리가 크게 생기면서 형광물질이 그 아래에 차들어간 사진입니다. 빛간섭 단층 촬영은 우리 안구의 망막층의 CT라고 불리는데 단층 촬영을 해서 혈관이나 망막 하액이 고여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혈이나 또는 혈관의 영향으로 삼출물이 끼어있는 상태이고 장액성으로 된 망막 색소상피 박리입니다. 황반변성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 황반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중심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레이저 치료를 하면 혈관을 사그러뜨리거나 제거해 볼 수는 있지만 시력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세포를 같이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건 중심화에서 좀 벗어난 자리,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광역학 치료는 출혈을 많이 유발하고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 중에 하나인 결절 맥락 망막병증 환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라고 하고 있고, 광역학 치료와 함께 병행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안군의 주사요법이 있는데 항혈관 내피 성장 인자 약물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이고, 황반부에 손상이 적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상흔이 생기더라도 시력을 어느 정도는 커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약제들은 초기 나올 때부터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갖는 바이오시밀러가 현재 나와 있고, 약가 자체가 70% 이상 저렴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급여로도 충분히 주사를 맞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반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생활 개선,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황반색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를 드시는 것 권장드리고, 또 예방 차원에서 선글라스 착용도 그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비만 관리 금연하시는 것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있으길 바라며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